자, 상주에서 벌어졌던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피의자인 박모 할머니가 전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들과 다퉜는지, 그리고 할머니는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구체적인 얘기들이 또 나와서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취재본부의 장영훈 기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훈 기자. 네. 자, 일단 새로 나온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검찰은 먼저 범행 동기 부분을 사건 전날 화투놀이였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화투판에서 할머니들끼리 다툼이 심하게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식을 찾은 할머니가 진술을 좀 했는데요. 예. 박 할머니 속임수 때문에 크게 싸웠고 화투패를 던지고 나왔다, 이런 진술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의자인 박 할머니가 뭔가 화투 치다가 속여서 그것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과 싸움이 크게 벌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할머니가 이제 다음날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자기 집에 잠시 들렀다가 마을 회관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이런 진술을 했는데요. 검찰은 박 할머니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서 평소에 간 적이 없는 이 할머니 집에 들러 마을 회관에 가는지를 미리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때는 박 할머니 옷 등 이제 8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요. 이제 검찰의 재감식 결과 이제 13곳이 추가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의, 바지, 지팡이, 전동 휠체어 등 이제 21곳에서 광범위하게 나왔는데요. 검찰은 박 할머니가 범행 중에 살충제가 묻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검찰은 또 박 할머니가 아무도 이제 사고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 구급 대원에게 사이다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구급대원들이 뭐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사이다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먼저 말을 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정황들, 새로운 정황들은 결국 범인이 결국엔 박 할머니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의 어떤 모습이 이 블랙박스에 잡혔다, 이런 얘기도 새로 나왔던데 어떤 장면이 잡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 할머니는 사건 직후 조사를 받으러 가는 이제 경찰차 안에서 웃으면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모습이 이제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그 옆에 동승했던 1차 신고자가 피해 할머니를 걱정스러워하는 얼굴하고 좀 상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차 블랙박스에서도 추가 분석한 증거가 나왔는데, 예. 박 할머니가 1시간여 동안 사고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사건 당시 피해자 1명이 구급차에 실려가고 피해자 5명이 마을 회관에 쓰러져 있는데 태연하게 이웃 할머니 손자에게 말을 거는 모습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제 주민들의 시선 등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범행을 좀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찰에서 이 거짓말 탐지기 검찰에서 했죠. 그래서 할머니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심리 분석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 할머니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사이다에 살충제를 타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분석 결과 거짓으로 나왔죠. 그리고 피해 할머니들과 가족처럼 지내왔다 주장한 부분도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초등학교 중퇴 학력인데 지능지수, 그러니까 IQ는 동년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예. 분노 조절이 좀 어렵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성향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 나온 이야기 중심으로 장영훈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장영훈 기자 감사합니다. 네.